이제 1억 있으면 대출을 뭐 3, 4억 땡겨도 사봐야 뭐 5억 이하잖아요. 수도권에 5억 이하로 뭔가 좋은 걸 사기는 쉽진 않아. 그런데 이 투자로 봤을 때 갭 1억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갭 투자 순서가 높다는 거는 아무래도 상대적 투자금이 적고 사람들이 여기 뭔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간 거잖아. 입지가 좋은 거는 평단가가 높다는 거잖아요. 평단가가 높은데 갭 작은 게 제일 많이 올라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서울과 수도권은 아까 이제 초기에 데이터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핫하다. 그래서 이제 되게 뜨거운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느낌이 일단 정보 쪽으로 돌파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택의 시점이 왔다. 얘를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걸 따라가느냐, 아니면 덜 간 것들 중에서 찾아가느냐. 지금 그 차이지 이미 그 방아쇠는 당겨진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경기도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울도 보면 밑에 하단에 있는 애들 급지로 봤을 때 요런 애들이 이제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도 보면 물론 이제 밑에까지 가면 알겠지만 평단가 어차피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걸 넘어서기가 쉽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 수지가 분당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 3구를 마용석 넘을 수가 없잖아. 그 순서는 무조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해당 지역의 투자로, 물론 이제 무주택이나 실거주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투자로 말씀드리면 남들 갔다고 따라갔다가는 물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앞 사람들이 전세 놓고 다 쫙 내 순서 뒤에거든. 근데 또 너무 빨리 가도 내가 먼저 깃발 꼽으면 되게 불안해. 그래 순서가 제가 뭐 자주 하는 말인데 100등까지 있잖아요. 그죠? 저는 15등을 제일 좋아해. 근데 내가 1등에서 10등 사러 갔는데 이게 그냥 이상해서 아무도 안 들어오면 그냥 이대로 끝나거든. 어느 데 분위기가 살짝 올라왔을 때 부동산에 갔더니 여긴 떴고 다른 데를 가기 시작해라. 옆 동네. 그러면 좀 되게 핫해요. 이건 이제 다주택자의 느낌이고, 무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무주택이라는 건 상대도 돈이 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강남 3구 솔직히 들어가기 쉽지 않아. 그거 들어가려면 몇십 년 동안 돈을 모아야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강남 진짜 많아야 마용성 정도? 근데 우리 솔직히도 쉽지 않거든. 그런데 아마 어느 정도 돈 좀 있고 하신 분들은 이제 서울의 중간 단계 이런 데 들어가기 이제 좋은 시점이 오긴 했어요. 그런 걸 노려라. 그 밑에 뭐 서대문, 동대문, 아까 말씀드린 관악구, 금천구 이런 애들 있잖아. 노도강. 이런 애들이 막 이제 입지로 오고, 물론 동대문, 서대문 좀 올라왔지만은 그런 애들 중에서도 그런 같은 구에서도 에이스 아파트 말고 그 밑에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보면 괜찮다. 아까 뭐 이야기했잖아. 송파구에서 밑에 고 이하도 있고 이런 걸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거주 하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가면은 최소한 2, 3년 동안은 최소 올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그걸 좀 선점의 느낌으로 가시면 낫지 않을까. 이미 내 앞선 애들 많이 갔잖아.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6억이나 9억 이하하고도 좀 관련돼 있어요. 그래도 이걸 딱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이트를 뭐 요즘 사이트를 많이 보시는 게 사전조사할 때는 이제 그 아실 사이트가 있고 호갱노노, 부동산 지인 요거에다가 네이버 부동산, 실제 멤버는 네이버 부동산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순서로 쫙 나열돼 있어. 각 지역마다. 요걸 보시고, 내 돈하고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나는 마용성까지 죽어도 깨어나도 못 가. 아무리 땡겨도. 이것도 뭐 땡기는 분위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밑에도 보니까, 이분과 한 25개국 중에 한 18등 정도 내가 좀 관련돼 좀 살만하다. 여기서 대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대장이 내가 갈만해. 이제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18등에 이거 대장을 사느냐. 아니면 요거보다 더 위에 한 13등에 한 중간을 살 거냐. 요거는 자기 선택인 거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항상 고민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용의 꼬리를 살 것이냐, 뱀의 머리를 살 것이냐. 요것도 풀리지 않은 숙제예요. 그거는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이전의 그 흐름을 보면 돼. 아파트끼리 또 비교하는 게 있거든. 그럼 아까 두 개 단지 나왔잖아. 아까 그 구가 좋은데 동이나 아파트 좀 떨어진 애들. 이 가격이 비쌀 수 있거든. 이거 흐름을 같이 딱 보고 웬만하면 좀 비슷해요, 이게. 어차피 가격대에 따라 비슷하게 가거든. 근데 나는 구가 더 중요해. 무슨 말이겠죠? 난 죽어도 깨어도 군강구는 못 가겠다. 그럼 서대문구의 밑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그 직주 근접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지. 난 관악구는 좀 이미지는 안 좋다 하더라도 2호선이 있으니까 난 이게 너무 편해. 뭐 나 그런 신경 안 쓴다. 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때는 강남 빌라가 다른 아파트보다 더 먹어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앞에 강남이 딸려있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면 아무 의미는 없긴 한데 어쨌든 자기 선택에 이제 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새 아파트 좋은 거 이것만 찾지 말고 지금 흐름이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약간 구축에도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싸면은 이제 구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1억을 모았다면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1억 있으면 대출을 뭐 3, 4억 땡겨도 사봐야 뭐 5억 이하잖아요. 수도권에 5억 이하로 뭔가 좋은 걸 사기는 쉽진 않아. 그런데 이 투자로 봤을 때 갭 1억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갭 1억으로 전세 끼고 이렇게 사게 되면 일반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전세가에 비해서 매가가 더 비싸. 투자금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투자금 적게 들어가고 지방 가면 거의 붙어 있는 데도 있고 왜 붙어 있냐면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고 전세만 들어간 거잖아. 강남 이런 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가는 열려 있고 전세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쫙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아실이라는 사이트 가보면 사람들이 최근에 했던 갭 투자 순서가 있어. 잘 생각해봐요. 갭 투자 순서가 높다는 거는 아무래도 상대적 투자금이 적고 사람들이 이게 뭔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간 거잖아. 근데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예요, 항상. 이기 때문에 얘를 봤는데 이미 투자금이 많이 올라왔어. 그럼 이제 버려야 돼. 그 순서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가보면 그냥 말씀드린 화성, 동산 이런 데 있잖아요. 그 한때 갭 투자 많이 갔어, 그게. 그 다음에 또 많이 갔는데 전통적으로 유명한 데가 수원 영통. 얘도 예전에는 뭐 1,000, 2,000 했거든. 이때 예전은 10년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보면 5,000 이하도 아예 없어. 이러다 거의 1억 가까이 가는데 요런데. 그 다음 시흥. 그 다음에 인천의 연수구. 그 다음이 놀랍게도 성남 분당구예요. 얘도 갭 투자 많이 가. 성남 그 분당구 같은 경우에서 입지가 좋잖아,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당장 들어가기 힘드니까 전세기로 사놓는 거야, 미리. 그 강남 오를 때 그 다음 순서가 이쪽 라인은 강남 다음이 성남 분당구거든. 요 라인을 가는 거지,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이 송파구야. 약간 입지 되게 해가지고 이 돈 1억 정도 더 들 거잖아요. 이때의 느낌은 화성, 영통, 시흥, 그 다음에 연수구. 요런 지역이 이제 수도권 내에서 한 1억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이거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 증가 지역은 이걸로 보시면 되고, 이 갭 차이는 어차피 매매하고 전세 차이가 갭 차이잖아요. 부동산 지인 가서 아파트 쪽에 눌러보면 쫙 다 나와. 그거 보면 갭 차이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살 때 보면 그 지역도 순서대로 정하고, 내가 봤을 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 수원 연통에 관련이 있다. 그렇게 되면 수원 영통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도 또 나래비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순서를. 그렇게 보고 이제 갭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약간 덜 오른 거. 뭘 찾아가겠지. 투자를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지금은 에이스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갭 메우기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찾는 거야. 이것도 한번 예전에 그 갭 투자 많이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토요일이나 이런 데 날 잡아서 엉덩이 딱 깔고 PC방이나 아니면 요게 어디냐, 그거 국립도서관 이런 데 많이 갔어. 그런데 좋잖아요. 시원하고 딱 앉아가지고 갭 작은 순서대로 쫙 나이를 세요. 무성했죠. 근데 갭 작은 순서를 가는 게 아니고 입지가 좋은데 갭 작은 거. 웃긴 게 뭐냐면 입지가 좋은 거는 그 평당가가 높다는 거잖아요. 평당가가 높은데 갭 작은 게 진짜 제일 많이 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평당가 높다는 거는 입지가 좋다는 거거든. 반포 이런 게 훨씬 더 밑에 애들보다 평당 가격이 높잖아요. 그런데 갭 작은 거. 요런 어떤 데는 그 평당가가 낮은데 갭이 큰 데도 있어. 이왕이면 그러니까 평당가가 높은 입지가 좋은데 갭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 요런 애들이 이제 투자자로 들어가고 실수해서 일단 전세 끼고 사놓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단계는 1억이 훨씬 더 높으니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작은 거 이런 것들 위주에서 쫙 순서대로 자기가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아시겠지만 이거 하고 계속 순서가 바뀌어요, 이게. 어쨌든 이게 말고 또 이게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없는데 이 방법을 아시면 좋지 않을까. 지방 부동산 시장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광역지하고 기타 지방, 수도권 말고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세나 매가가 좀 힘들어. 물론 일부 뭐 울산 이런 데 보면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힘든 거거든. 이 매가가 수도권만 시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다가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때문에 그래요. 취득세 때문에 가능한 좋은 걸 사려고 하잖아요. 그 지방에 계신 다주택자 분들도 웬만하면 서울 사고 싶어 해. 두 번째 집을 사게 된다면. 무슨 말이겠죠. 강남 3구 말고 강남 마용수 빼고 서울에 뭐 마용성 이런 거 사게 되면 취득세가 1.1%거든요, 여전히. 별로 안 비싸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지방 부동산이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도 망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집값이 올라가려고 할 때 실수요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안 올라가고 그냥 똑같으면 안 사. 그래서 지방이 힘든데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일단 서울이 지금 수도권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선으로 지방 광역시의 에이스들, 뭐 해수동이라든지 부산 해수동, 그 다음에 뭐 대구의 수성구 이런 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있어. 근데 아까 취득세의 허들 때문에 쉽진 않거든. 그래서 실수요자 분들은 그 약간 빨라도 상관없어.
무슨 어차피 그쪽에 계속 뭐 전세 놓고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부산하고 대구 올 거기 때문에 대도시에 계신 분들은 그쪽을 노리는 게 낫고 확실히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약간 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제 올라갈 확률이 아무래도 좀 높기 때문에 미리 좀 이런 거 좋은 지역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초구매들 계속 팔리고 있어. 그리고 수송 이런 애들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방도 어쨌든 전세 상승으로 내년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도시에 좋은 입지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입지는 보다 떨어지지만 여러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명의가 한 두 개 정도까지는 그 취득세 리스크가 크거든요. 취득세 중과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아예 좋은 거 위주로 그냥 사요. 근데 그래서 이 갭 투자의 초고수들, 투자 되게 마시는 분들도 막 이렇게 중과되면서 8% 내면서 못 사. 예. 저도 막 갭 투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못 사. 80%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크게 부류가 있는데 명의 있으신 분은 종을 사면 돼. 그죠? 뭐 한 두 개까지는 큰 문제 없으니까. 그 이후로 넘어가면 한때 유행했던 게 공시가 1억 이하가 있어. 이게 뭐냐면 취득세가 막 올라갔을 때 원래는 1.1인데 12% 내니까 못 사잖아요. 8%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한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웃긴데 공시 가격이 1억 이하면은 취득세를 1.1% 했어. 중간을 안 하고. 그건 집이 100개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딱 타겟이 된 거예요. 타겟이 되면서 이쪽을 되게 투자를 많이 했어. 왜? 이때까지 1.1을 한 번도 안 오른 지역도 있거든. 한 번도 안 오른 적이 있는데 이걸 했다가 어떻게 보면 얘는 약간 뭐라 그러지? 유행탄 투자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이거 들어가서 지금 다 망했어.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공시가가 1억이면 보통 매가가 한 60, 70% 정도 되니까 한 1억 5천에 2억 정도 사야 돼요. 한 1억 5천을 치면은 얘가 순식간에 붙어가 2억은 그냥 다 넘어갔고 2억 5천 약간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 막 3억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1억 5천에 3억까지 갔다가 지금 1억 7천, 1억 5천 이렇게 됐어. 이슈가 없는 거는 1억 5천보다 더 떨어진 거야.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또 법인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법인 투자들은 이거에 대한 종부세가 6%야. 예를 들어서 공시가 1억이면 600만 원을 계속 내야 돼.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싸그리 정리한다고 완전히 떨이로 막 나와.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떨이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입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원래는 2억 5천 이런 데 가치가 있는 애인데 팍 꺾여가지고 한 1억 이상 빠진 애들이 있거든요. 1억 이상 빠진 애들을 또 노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자기가 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거 매수에 대한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도 더 싸게 사. 그래서 아예 그 가치보다 한 5천 이상 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 다음에 어느 정도 얘가 한 2, 3천, 예를 들면 5천 이상 싸게 사고 그 가치보다. 물론 지금은 더 싸니까. 그러면은 이제 현재 가격보다는 한 3, 4천 이렇게 싸게 사는 거지.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이제 매수자의 입장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후려쳐가지고 5천 이상 싸게 사면 조금만 올라가면 좀 회수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실수에 파는 요런 전략이 있고. 그래, 다주택자들은 근데 아까 이거 많이 안 해. 최근에 이거에 다 돼 있거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방에서 하는 거지. 수도권에 이런 물건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방에서 하는 게 분양권. 분양권 같은 경우에서는 등기 치기 전에, 즉 잔금 전에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선거, 이제 다주택자들은 선거를 되게 기대했어. 선거에서 지금 가장 다주택자들이 걱정하는 게 취득세 중과하고 그 다음에 또 분양권 같은 경우에서는 등기 치기 전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6, 70%예요. 한 1억 벌면 6, 70%, 6, 7억이, 아니 6, 7천만 원이 세금인 거야.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바꾸기를 기대를 했거든요. 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안 바뀌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으니까 1000뛰기, 2000뛰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갈 때는 지방은 제 생각에 취득세를 이렇게 내고 가진 않아. 아니면은 명의 좀 깨끗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 지인들, 지인이라기보다는 형제. 이런 사람들. 또 이 문제가 뭐냐면 형제 분위 좋을 때는 괜찮은데 분위 좋아도 나중에 1억 남았어. 원래 명의값 뭐 1000만 주는 건 너무 많이 남으면 또 다른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지인끼리 이렇게 공투를 많이 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명이 모였는데 한 명이 명의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를 뭐 3분의 1씩 들어가고 명의비 좀 더 준다고 하고 했는데 이 분위기가 좋아서 깔끔하게 딱 사고 나서 2년 뒤에 팔 수도 있는데 계약갱 성공 쓰면 2년 뒤에 또 가잖아. 그러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사비를 주고라도 빨리 팔자. 그 또 2년 뒤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또 싸우는 거야. 또 이게 떨어지잖아요. 서로 분위기 안 좋아. 그래서 요새 아까 말씀한 취득세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지방의 갭 투자에 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 그게.
뭐 많이 간다고 하시는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제가 그 들은 거는 뭐 천안 이런 거 할 때도 공시가 1억 이하로 들어갔어. 그것도 딱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가 1억 이상으로는 1억 초과로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 명의가 없으면은 그 1점이 아니면 아마 분양권 이쪽으로 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지방도 보니까 이 흐름상 부산, 울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25년부터 그리고 대구는 1년 뒤인 26년부터 이렇게 좀 흐름을 타고 가고 있으니까 지방 뭐 절대 놓치지 말고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보다는 올해 말이 훨씬 좋을 거고 올해 말보다는 아마 내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1년 뒤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제가 또 훨씬 더 업데이트된, 뭐 상승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될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면 저를 부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신사임당 채널에 만들어서 뭐 나름 준비한 걸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저도 당연히 신이 아니고 저도 뭐 되게 걱정도 많고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언제까지나 예측이 가능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결국엔 선택을 해야 돼. 아무리 주변에서 뭐 사고 좋고 이야기해도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말은 말 그대로 참고만 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항상 이 부동산은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주택자, 1주택 분들은 어떻게든 집을 마련하려고 고민이 많고 1주택자 분들 어떻게든 상업지로 가려고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이 많고 다주택자 분들은 어떻게든 이걸 좀 해가지고 세금 덜 내고 돈을 더 벌고 이런 고민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부동산은 한번 사놓으면 그렇게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손이 덜 가기 때문에 항상 인생의 동반자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폭락의 분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신사임 채널에 오게 돼서 저도 이제 뭐 영광이고 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